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 4월에 치러지는 이렇게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공약을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발표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복지 분야에서는 어, 그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선 제안 하나 하고, 요즘 또 고독사 문제가 상당히 또 이러한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우리 복지의 그 가장 지금 충치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고자. 제가 내려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노인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노인이 돼도 이제는 소득이 있어야지 안정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이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자리는 너무 이렇게 공익형 일자리로서 이렇게 누구라도 참여하면은 지금 일자리 참여하면은 27만 원이가 주죠.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 작년이죠. 작년 1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그 조사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평균 수급 금액이 61만 7천 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소 노후생활비가 124만 3천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휴지를 줍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본인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은 정말 생계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러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전월 대비해서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97.3%가 일자리를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020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또 통계 동향을 보면은 2004년도에는 35,127개의 노인 일자리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 76만 9,605개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측 증가죠. 어, 양적 증가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2004년에 210억 원이었던 노인 일자리의 예산이 2020년으로 와서 1조 2천억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양적 증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2017년도에 52,994명이었는데 2020년도로 와서는 85,903명.
많이 또 포기를 하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론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또는 뭐 어떤 그 수급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그 5년생부터 64년생까지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노인 세대에 들어서면은 약 한 700만, 700만의 어르신들이 노인 세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떠냐? 굉장히 그 다양성도 띄고 있고, 그리고 욕구 수준도 높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 이런 또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했던 일반적인 공익적인 일자리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욕구를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다. 우리가 일자리가 이제는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또 질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수익기관이 우선 신규 진입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 서비스 전문 분야 주로 이제 지금 일자리에서도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노인 돌보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발굴하고 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행 기간도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투자나 인력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이런 것들이 집중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수행체계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수용이 지역 여건에 맞는 그래서 지자체 중심에서 사업 운영 어떠한 그 모형 또는 모델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 연계를 위한 중앙기관 그래서 우리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이 있습니다. 과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우리가 지원 체계를 강화시키는 하는 방법이 되겠. 그리고 담당자 수행 기간 역량 강화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이해도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 교육 체계 및 채용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유형 기간 경력 등에 대한 필요한 역량을 강화를 위한 이러한 단계별 교육 체계 설계.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러한 어떠한 교육 원리나 또는 고용 가능성 향상 및 양질 일자리 연계를 위한 참여자 역량 개발 지원도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민간 그리고 창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 구직 노인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근무 조건, 직종 후 민간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루틴화되어 있는 이러한 일자리보다는 좀 탄력적인 노인의 특성이나 욕구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근무 조건이 유연한 이러한 탄력적인 일자리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채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근무 조건이 우수하고 질 좋은 일자리 이러한 노동 전략 직종으로 이렇게 선정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평 시장 경영력 확보 및 자력 기반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의 시장 경영 확보를 위해서 성장 지원 확대 및 수익성 검증 강화, 그리고 자립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활로를 확보해주고,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것들. 그래서 특히 제도 개선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충분한 초기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열악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단계 성장별 지원 서비스 강화. 비즈니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경영 지도사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별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신규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단의 그 전담 그 비즈니스 코치를 지정해서 진입 단계부터 성장 단계 어떤 밀착 지원 추진,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검토해서 우리가 그 취업형 일자리가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자리는 이거 그 너무 공익형으로 되어 있고 너무 또 일반화되어 있고 또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렇게 일자리 찾기 되는 너무 열악한 일자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기업은 내시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으로 해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렇게 사회 서비스 영역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으로 이렇게 좀 확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이 확대된다든가 소득 기준 뭐 이런 것들 또는 활동 영역, 자격 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자 선발 기준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문제 해결 등 사회 서비스 신규 영역이 발굴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형 사회 서비스 선도 모델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예산 문제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공헌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산이 이런 것들이 좀 매칭되면은 예산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일자리가 좀 확대되고 그리고 질 좋은 이런 일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 기업도 좀 확대를 시키고 우수사례는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 운영 체계에서 ESG 성과지표, 이제 재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이나 뭐, 또 이러한 주변 기타 이러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 직무교육 및 사회 서비스 공급 역량이 좀 강화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대 효과로서는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주고, 노인의 특성 욕구와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한 이러한 탄력적인 인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첫 번째 안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독사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두 번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고립도가 우리 OECD 경제개발기구의 10%에 훨씬 넘는 27.7%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층이 특히 37%는 큰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또 15%는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역사회 이런 지원을 통해서 노인의 그 고립된 개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한 배경을 잠깐 보면은 사회적 관계망이 너무 약화돼 있다. 우리가 어떤 보면은 오늘날 이런 너무 개인주의,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고립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사회적 관계망 지표에 의하면은 우리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이러한 그 질문에 OECD 평균 91%인데 우리나라는 80%뿐이 안 돼. 그래서 38위로 지금 최하위입니다. 사회적 고립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이 3,378건으로서 최근에 5년 동안 증가 추세가 매년 이렇게 8.8%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가서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29개 우리 시군 고독사 업무 담당 인력이 이제 총 251명이 있는데 전담이 70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29개 중에서 나머지 시도는 어떠냐? 전부 타업무 개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업무에 개임돼 있다는 것은 고독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이러한 또 이런 법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도 법률을 이렇게 지키는 이러한 시군구가 어, 지금 198개 시군구가 고독사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나이 제한을요. 이런 것도 문제죠. 왜 나이 제한을 하는지, 고독사가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거론돼 있지만 요즘은 청년들이라든가 이러한 중장년,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고독사가 상당히 그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그
지자체 내에서 이렇게 연령을 이렇게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월 달에 이러한 그 고독사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 정부는 2027년까지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20%를 감소시키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인적 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그러면은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는 뭐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예, 고독사 이용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이용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이용군 발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 특히 이제 고독사 이기 점검표 개발 및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좀 보급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체계 구축 및 주민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청년 이용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이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서비스 연계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이용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 지원, 그다음에 노인 이용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망자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기반 구축으로서는 고독사 예방 관리 수행 체계 구축이 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개최가 필요하고 예방 캠페인,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을 통한 시민 인식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서는 건강 취업 등 이기 해소에 필요한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 집중 연계 제공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종판 주거미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독사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및 정착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좀 구축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필요한 것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사례 관리 고립 예방 지원센터 이것이 앞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법률로 좀 개정이 돼서 이거의 예방 및 지원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군을 이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합 관리 사례에서 우리가 띄어서 고독사 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복지 분야에 두서없이 시간이 이렇게 제한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 토의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